내 집 마련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요즘 그 유행어가 있죠. 뒤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 김학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봄인데 뉴스를 보니까 예. 자꾸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계속 헷갈려요. 이게 꽃샘추위처럼 봄이 네. 왔는데 추운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추웠는데 따뜻해진 것 같기도 하고 막.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규제 정책 이후로 조정이 좀 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정부는. 네네. 근데 막상 시장에 나가 보면은 나가보면 또 좀 다르죠. 내린 아파트가 없어요. 네. 특히 제가 찾는 아파트들은 다 올랐어요. 예, 오히려 조금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중요한 게 매물 자체가 없어요. 매물 자체가 없다는 게 가장 네.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예.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뭐 청약만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없고 예, 예.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언론 보도나 어떤 특정한 또 지표를 보면 분명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또 분위기는 다르다라는 네. 게 이제 가장 큰 시그널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적인 뭐 서울시가 어떻다, 경기도가 어떻다 이런 통계보다는 자세히 쪼개서 보면 상당히 재밌는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 게 최근에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계 수치를 한번 봤는데요. 강남구 시세 변동률이 지난 3개월 동안 네. 마이너스더라고요. 오, 그럼 내린 거죠,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와 내렸구나 해서 예. 제가 원하는 동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갔더니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통계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강남구 전체를 보면 내렸는데 네. 동별로 또 단지별로 보니까 좀 그렇죠. 오른 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렸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사실은. 왜냐면 그분이 보신 동네는 내렸으니까. 네. 근데 또 내가 보는 동네는 또 올랐어. 이것도 사실 맞거든요, 보면은. 예전 같으면 서로가 이야기를 해보면 똑같은 방향, 똑같은 시그널이 나와가지고 네. 대화가 금방금방 넘어가는데 네. 지금은 뭐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다 보니까 한번 데이터들을 항상 면밀히 검토해보면서 이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방을 한번 볼까요?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강남구를 검색을 해봤어요. 오, 좋은 동네를. 제가 늘 꿈은 크게 갔잖아요. 그래서 강남구를 검색해 봤더니 네. 보세요. 마이너스 0.6%잖아요. 그렇죠. 파란데 먹는 것처럼 파란데. 분명히 마이너스를 확인하고 현재 네. 갔거든요.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왔어요. 근데 이걸 확대해서 봤어야 됐었어요. 예. 확대를 했더니 이거 보세요. 제가 원하는 데가 압구정동이었었는데 압구정동은 올랐더라고요. 압구정동은 역시 예. 그 1대1 재건축 그 기대심들이 강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제일 핫한 지역이 삼성동이잖아요. 그렇죠. 삼성동은 더 많이 올랐어요. 삼성동은 아무래도 이제 교통 여건 개선이 이제 사실 영동대로가 그 강남의 광화문 같은 역할을 할 거다. 모두가 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그 마이너스 된 적들 가봤더니 예. 주로 이제 이쪽에 좀 아파트 거래가 좀 많이 없거나 없거나 좀 재건축을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될지 말지 좀 애매한 것들 이런 네네. 것들만 내렸고요. 예, 예. 지금 재건축이 확실히 가는 것들이랑 새 아파트들은 하나도 안 내렸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 수요층이 원체 두터운 층이다 보니까 예, 예. 지역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수요자 입장에서 네. 내 집 마련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글쎄요. 내 집 마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되나요? 그렇죠. 알아보는 예.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네. 요즘에 이제 뭐 미계약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분양 후에 이제 계약이 안 돼가지고 나오는 물량들도 은근히 많아요. 괜찮은 집들이. 맞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줍줍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 그쵸. 주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특히나 이제 9억 넘어가는 물건들은 이제 더 이제 머리가 아프고요.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고 예. 맞아요. 실제로 이제 항상 이럴 때 원래 찾아보던 물건보다 조금 싸게 나왔다 해서 무리를 해서 풀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 그 유행어가 있죠. 영끌 투자라고. 그게 뭐예요? 영혼을 모두 끌어모은 투자라고 이제 영끌 투자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예, 그래서 가끔은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뒤끝이 좋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 규모를 좀 어느 정도 갖고 가야지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많이들 다르세요. 근데 이제 네. 보통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숫자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보험금 같은 경우는 내 평소 소득의 10%를 절대 넘으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대출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40% 안쪽에서 해결을 해달라. 특히 그러면 요즘에는 원금하고 같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이 더 심하죠. 예, 더 심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5억 대출을 받아도 4% 이자면은 한 달에 그냥 이자만 내면 됐는데 지금은 원금까지 같이 갚아야 되니까 사실은 이자 생각한 거에 2배를 갚아야 돼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출 액수를 생각하면 내 생활이 안 되고 내가 생활 가능한 액수를 하면은 대출금이 많이 낮아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익된 말로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예. 하우스 푸어가 되더라고요. 예, 하우스푸어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면? 네.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중반에 한바탕 이제 집값이 폭등을 할 때 풀베팅을 이제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갑자기 주택 가격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나타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만 꼬박꼬박 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모든 급여를 네. 다
대출금의 상환에 집어넣으시는 분들. 네. 그래서 내 집은 있지만 가난뱅이가 됐다. 그래서 하우스푸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진짜 그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왜냐면 그때 많이 네. 뛰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다들 조심하시고 금융권에서도 규제도 많이 강해진 게 사실 그때부터입니다. 보면. 맞아요. LTV, DTI가 좀 강화돼서 네. 예전만큼 하우스 푸어가 될 정도로 대출을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예. 두 번째 원칙으로 뭐가 있을까요? 아, 그래도 누가 뭐래도 이제 가급적이면 싸게 사고, 네. 예, 비싸게 적당할 때 파는 게 좋은데, 그럼 문제는 요럴 때가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사실은. 예. 예, 근데 잘 찾아보면 저렴한 물건들이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별교 아니지만 앞으로 오를 지역들도 있거든요. 보면은 정말 내 집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를테면은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여건이 갖춰진 곳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찾아보다 보면은 의외로 좀 저렴하네 싶은 아파트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1군 업체는 아니고 네. 이제 2군 정도 되는 업체에서 그래도 분양하는 지역들을 이제 보면은 네. 물론 이제 규모가 작죠. 거의 이제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한 2동짜리 이렇게 작게 나오는데 의외로 가격이 저렴하게 네.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를테면은 뭐 새로운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 일자리. 그다음에 평소 같으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파트들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그 주변 지역 분들은 관심들이 없으세요. 저 동네는 동네가 영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안 가시는데 그 지역에 연고가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새로 생기는 역들도 몇 개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기대들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네. 특히나 이제 뭐 착공을 할 텐데 이제 신안산선이라든지 신안산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신림 경전철이라든지 그건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노선들 위주가 아무래도 이제 유리하겠죠, 보면은. 그렇겠네요. 네네. 내가 정말 저걸 했을 때 후회가 없을까를 지금 2019년이 아니고 네. 2020년, 2022년 내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서 같이 집을 보실 분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필요한 것만 보지 마시고 네. 애가 조금 더 컸을 때 네. 좀 좋은 환경인지 그리고 그렇죠. 또 내가 매도할 때쯤에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환경인지 그런 상품인지 네. 한번 좀 따져보시고 네. 매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그 최근에 특히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찾다 보면은 신축은 도저히 엄두가 안 나다 보니까 비싸요. 예, 네. 그러니까 멀리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재개발이나 네. 재건축, 특히 이제 재개발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재건축은 이미 비싸고 이미 비싸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이익 환수제 뭐 이런 복잡한 것도 사실은 재건축에 재개발에는 왠지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예,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재건축도 어렵고 지금 더 어려운 거는 재개발이죠. 보면은 재개발 때문에 네. 진짜 저희 주변에 너무 힘드신 고통을 받으신 분이 너무 많으세요.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에 내가 괜찮은 지역에다가 주택을 장만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걸 배제하고 나면은 선택의 폭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네. 하지만 내가 재개발에 대해서 뛰어들겠다고 결심을 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재개발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 청사진을 봐야 되는데 네. 그 경험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일단 재개발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죠. 네. 예, 이게 도대체 구역 지정이 됐는지, 사업 시행 인가는 뭔지, 네. 관리 처분은 뭔지, 용어 자체가 용어 벌써 자체도 졸립네요. 예, 비례율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네. 안드로메다로 가죠, 이제 보면은. 그렇겠네요. 예. 더더욱이나 이게 어떤 과정,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알 수가 상당히 어려워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어떤 단계인지도 모르겠고 그 예. 단계의 의미도 모르겠고 항상 부동산에 가보면 곧 됩니다. 곧 사업 시행인가 납니다. 곧 관리 처분 계획 항상 곧이 붙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 3차 뉴타운이 발표됐었는데 네. 그게 2003년도 전후잖아요. 네네. 15년, 16년이 지났는데 예, 이제 좀 되는 이제 거잖아요. 이제 입주하기도 하고 예. 사업 시행인가 나서 이제 철거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15년 전에도 곧이라는 말을 썼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힘드네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 홈페이지상에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네. 별도의 사이트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일단 기본적인 면적이 어떻게 되고 어느 지역까지 있는지 그걸 알아야 정확하게 내가 가서 그러네요. 서울시 거니까 그건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서울시에서 검증된 데이터들만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길 가보시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 이런 시스템들을 정확히 보시면서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재개발은 나 너무 무섭다, 두렵다. 15년씩 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난 재건축 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변수가 생겼죠.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재건축 초과이익 산수제. 예. 네. 그 전까지는 이걸 사서 이 금액에 내가 분양을 하면 내가 이만큼을 벌겠구나 이 생각만 하시는데
생각지도 않게 최소한 몇천, 뭐 많으면 몇 억씩 이제 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야,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묶어놓는 게 언제까지 가겠어? 네. 조만간 이제 풀리겠지. 근데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서울시장님도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뭔가 본인 입으로 한 말씀 하시고 나면 그 지역이 갑자기 막 이렇게 튀어오르고 네.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앙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사실은 당분간은 뭐 좀 부작용을 감내하고라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에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한 3, 4년 이상은 기다려야 이제 뭔가 제대로 바퀴가 굴러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좀 구축에 투자하실 때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마음의 여유를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겠는데 네네. 문제는 저는 뉴스를 보니까 네. 일몰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면은 이게 뭐예요?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지정을 하려면 구역을 지정해 줍니다. 네. 구역을 지정해 주면 그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가 금지되죠. 네, 그렇죠. 예. 왜냐면 그 지역에 새로 집 지어버리면 부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집이 넓고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건데 그렇죠. 신축이 들어가게 되면 예.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내합니다. 집 고치는 것도 안 돼. 새로 집을 뭐 지어서 내가 임대 수입이 올리는 것도 안 돼. 근데 이게 계속 질질 시간이 끌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일정 시간이 지난데도 이게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면은 자, 이제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옛날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일몰제죠. 이제 보면은. 들어갔는데 난 재건축 될 줄 알고 네. 한 몇 달 있으니까 갑자기 뭐 투표를 합니다. 뭐 그러더니 갑자기 지구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재개발, 재건축은 힘드네요. 예, 그래도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네. 비교적 균일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가 많아봐야 동네 그 한 단지 내에서 평수가 달라봐야 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범주에 있는데 재개발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잘 보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럴 때일수록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손품 팔고 많이 발품도 파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질문을 주셨나요? 질문을 보니까 부가현 2, 3 재개발 지역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직방 유튜브에 직접 질문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야, 이런 것들은 답변을 해드려야겠네요. 이럴 때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부가현 2, 3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이에 네. 대한 피드백을 부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포구나 중구, 종로구에 인접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이 과연 재개발이 되긴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걱정할 게 없고, 네. 15년, 네. 16년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사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 갑니다. 보면은 남아있는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들이라도 남아있는 지역, 지구 지정이 돼서 이미 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실 게 없죠. 네. 그리고 사실은 아현이라는 지역이 서울에서 아마 지하철 제일 좋은 노선들이 다 모여 있는 그렇죠. 예. 2호선도 있고 5호선도 5호선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사방을 다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네. 마포구, 중구, 종로구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좋은 지역입니다. 여력만 되시면 무조건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또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 하실 수도 있어요. 주변에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이 오히려 이제 발전을 좀 마루막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화여대도 있고 연세대학교도 있고 예. 서강대도 있습니다. 차라리 저 지역이 그냥 주거지였으면 다시 재개발돼서 다 바뀔 텐데 예. 예, 학교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또 학교 주변에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네. 또 거기에 있는 상업시설들이 때문에 변화가 잘 안 되는 면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 서울의 아현동 그다음에 그 서부권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홍대 입구를 중심으로 하는 큰 생활권과 문화권이 이미 점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 없이 내가 투자 여력만 된다면 설령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이 물건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어떨까? 자랑하려고 보내신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예, 이미 이 아현 뉴타운에서는 마포, 레미안, 푸르조가, 네. 북아현 뉴타운에서는 이편 해상 신촌이 분양가 대비 일단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이 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증된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믿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또 좋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진짜 촌철살인 핵심만 딱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해주셨던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한 줄 평을 한 줄 평. 네. 예.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공부해라. 뭐 부모님 잔소리 같지만 그것만이 살아남을 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